네, 안녕하세요. 특강 시리즈의 마지막, 힘들다. 약간, 오늘 합평하고 분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 진위세법으로 해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내용을 볼 거고, 약간 2차에서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1차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래도 뭐 꽤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 합병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시게 되면은, 1절에, 334페이지의 1절에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가로 열고 비적격 합병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합병을 우리가 비적격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합병을 비적격 합병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그런 합병을 적격 합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합병인 비적격 합병일 때는 합병 시에 당사자들 간에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냐에 대한 얘기. 일단은 합병법인이 있을 거고요. 피합병법인이 있을 거고요. 이쪽을 피합병법인이라고 할게요. 피합병법인, 이쪽을 합병법인. 쓸 게 이쪽이 좀 많아서. 그러면 이제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부채는 합병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자산부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얘한테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순자산을 판 거예요. 합병법인에서 순자산을 팔고서 대금을 받는 거라서 여기서 얘한테서 이렇게 받는 금액이 이걸 우리가 순자산의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부채를 팔고 그리고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데 순자산을 팔고서 받은 대가라서 뭐라고 한다? 얘를 순자산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피합병법인은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합병을 인해가지고 이 회사가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지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 받은 금액을 피합병법인 주주들한테 주죠. 주주들한테 이 대가를 주게 되고요. 받은 순자산 양도가액을 주주들한테 합병 대가로 주게 되고 주주들한테 그 대가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져와서 그 주식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피합병법인은 그러면 합병을 인해가지고 문을 닫을 때 순자산 양도가액만큼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순자산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으로 인해서 받은 순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합병으로 없어지는 순자산의 장부가액.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당연히 얘는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금액만큼 이게 플러스가 되면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예를 들면 세법상 장부가액이 5,000원짜리인데 6,000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만큼 입금이 되는 거고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5,000원인데 4,500원 받았다면 순자산 양도차 손이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얘는 피합병법인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500원만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뺀 금액만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이라고 한단 말이죠.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을 얘가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합병으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그 마지막 사업연도에 이게 플러스라면 마지막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합병으로 해서 없어지는 마지막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들어가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플러스가 될 때 입금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때 송금이 돼가지고 소득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를 우리가 과세라고 하는 거죠.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라면은 그만큼 소득에 더해지고 마이너스라고 하면 소득에서 빠지는 거를 과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이 마지막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마지막 사업연도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단 말이죠. 법인세로 과세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별도로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세율 곱해가지고 별도로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한 5년 전? 5년, 10년, 좀 이렇게 기간이 좀 되는데 이 합병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개정돼가지고 새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 요 금액에다 세율 곱해가지고 별도로 세금을 따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금이었냐면은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금액이라고 했어요. 우리 문 닫을 때 발생하는 소득 있죠. 이것도 합병으로서 문 닫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별도로 따로 과세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문을 닫는 거는 청산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청산소득 금액 있잖아요.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으로 인해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해산 등기를 해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는 청산소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따로 계산하는 거고요.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문 닫는, 이것도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돼? 문을 닫게 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발생된 이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안 한다고요? 청산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따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 금액을 합병이 돼서 없어지게 되면 합병 등기일까지가 마지막 사업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사업연도에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뭐 8월 달에 합병됐어. 그때까지 벌어들인 소득에다가 합병되면서 이런 소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마지막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라면 더해주고 마이너스라면 빼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별도로 따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내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합병으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문 닫는 거니까 이 소득이 청산소득 아니냐?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이라고 해서 합병으로 회사가 없어지는 그 연도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 사업 소득에를 포함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플러스라면 입금으로 더해주고 마이너스라면 송금으로 빼줘서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 사업 소득에 포함시켜서 마지막 사업연도 법인세 낼 때 영향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세가 돼요. 별도로 따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청산소득이었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금 청산소득 금액은 어떻게 해가지고 문 닫을 때만? 해산 등기로 인해가지고 문 닫을 때만 청산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다. 좀 연결을 시킬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래서 요 금액을 이 피합병법인의 문 닫는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금액에 포함시켜서 법인세로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주는 뭔가 대가를 받고서 갖고 있던 주식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는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 뭔가 대가를 받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소멸됐죠? 내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 주식의 세법상의 취득가에 뺀 것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은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은 앞에서 일부분의 자본의 감소나 완전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만 얘기했고 합병으로도 뭔가 대가를 받고서 주식이 소멸되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인데 요거는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별도로 얘기할 게 또 좀 있어요. 오늘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까지 들으시면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을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도 지금 분명히 있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뭔가 대가를 받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소멸되기 때문에 분명히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 생기거든요. 받은 대가에서 뭘 빼면 돼요?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를 빼면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액이 계산이 될 텐데 그게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과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따로 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러면 합병법인은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느냐? 합병법인은요, 돈을 지금 줬어요. 일단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5,000원짜리 왔어요. 지금 순자산이. 얘가 순자산 장부가액 5,000원짜리였어요. 왔어요. 오게 되면은 얘는 그 자산과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승계하냐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승계를 하게 돼 있어요. 시가로.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부채는 얘가 장부가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부채의 장부가액이 5,000원. 그래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와서 얘는 인식을 할 때 승계를 할 때 어떻게 승계할까요? 시가로 승계하는데 부채는 일반적으로 장부가액이나 시가가 같아요. 장부가액이 내가 갚아야 될 돈이야. 그러니까 부채는 장부가액이 내가 갚아야 될 시가랑 같은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부채는 똑같이 얼마로 인식하면 되고요. 5,000원. 근데 문제는 자산은 장부가액과 시가가 많이 다를 수 있죠.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자산 같은 경우는 시가가 더 커져요. 장부가액보다 더 커요. 자산은 시가가 11,000원, 부채가 5,000원. 순자산의 시가가 6,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였는데요, 여기서? 순자산 장부가액이 5,000원짜리였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뭘로 승계하게 돼 있다고요? 시가로 승계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순자산을 얘는 얼마로 인식합니까? 6,000원. 근데 얼마짜리였는데? 5,000원짜리인데 와서 6,000원 됐어요. 6,000원 됐는데 얘가 얘한테 준 금액이 예를 들면 뭐 5,700원이다. 그럼 얘는 지금 갖고 와서 얼마짜리가 됐는데요? 6,000원짜리가 됐는데 준 게 얼마니까? 5,700원이라면 3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얘는 지금 가져왔을 때 순자산을 시가로 승계를 해요. 갖고 온 순자산 시가에서 자기가 지급한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플러스가 되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죠. 가져온 게 지금 6,000원인데 5,700원만 준 거니까 300원만큼의 플러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 플러스가 발생한 금액을 합병 매수차 이익이라고 하고요. 이익이 발생한 거니까. 반대로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순자산 시가는 6,000원이었는데 6,500원을 지급한 거야. 그러면 500원만큼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발생한 금액은 합병 매수차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계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요? 얘를 영가 매수차 이익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얘를 영가 매수차 이익, 회계학 영가 매수차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가 매수차 이익은 장부에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아, 고급회계는 다 버렸어요. 그 고급회계 합병 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얘는요, 6,000원 됐는데 6,500원 줬네? 그럼 회계학에서는 그 500원 더 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업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계학에서는 얘를 영가 매수 차익이라고 해서 뭘로 처리하는 거고, 회계학에서는 수익. 요거 돈 더 준 거는 영업권이니까 더 준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더 있으니까 더 500원 더 준 거 아닙니까? 회계학에서는 이 금액을 영업권, 약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면 이거를 합병매수차 이익, 마이너스가 되면 합병매수차 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회계학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회계학에서는 영가매수차익, 수익, 회계학에서는 영업권, 돈 그만큼 더 준 거니까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거를 세법에서는 이렇게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회계학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합병매수차익으로 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럼 입금으로 할 거냐? 그만큼 지금 갖고 와서 6,000원짜리 됐는데 5,700원만 줬다면 3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니까 그 300원만큼 순자산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입금으로 하지 않고요.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입금으로 한대요. 300원을 지금 당장 입금으로 하지 않고요. 5년 동안 균등 분할, 매년 얼마큼씩 300원이니까 매년 60원씩 입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학에서는 300원 한꺼번에 뭘로 하는데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은 일단 매년 5년 동안 균등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7월 1일 합병했다면 월수를 고려해가지고요.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300원 곱하기 60개월 중에 6개월 해가지고 얼마만 입금을 하면 되고요. 30원. 60개월 중에 6개월이니까 그 다음에는 60개월 중에 12개월. 얼마 60원 이렇게 하다 나중에 그러니까 월수까지 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5년간 균등분해서 입금을 하는 거니까 합병된 게 언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월수까지 고려해서 입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세법에서는 합병매수 차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좀 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세법에서 합병매수 차손은요 그만큼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뭐가 더 순자산 갖고 온 게 6,000원인데 돈을 6,500원 준 거예요. 돈을 더 준 거죠. 그만큼 순자산이 더 많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그만큼 순자산이 더 감소가 된 거니까 500원만큼 뭐가 돼야 되냐면 송금이 돼야 돼요. 회계에서는 걔를 뭘로 처리하는데요? 영업권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에서는 영업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송금이 돼야 되는데 돈을 그만큼 더 준 거니까 순자산이 그만큼 더 감소가 된 거니까 송금이 돼야 되는데 둘로 나눠요. 얘는 돈을 더 준 건데요. 이게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냐?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냐?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가지고 더 준 거다 라고 한다면 송금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얼마를 더 줬다고요? 아까 사례에서 500원을 더 줬어요. 6,000원짜리인데 얼마 줬어요? 6,500원. 얼마를 더 준 거예요? 지금 500원을 더 줬는데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는 300원이래요. 그중에 200원은 가치도 없는데 그냥 더 준 거래요. 그러면 300원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순자산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데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니까 송금이 돼야 돼요. 정상적인 거니까. 송금이 돼야 되는데 얘랑 똑같아요. 바로 송금이에요. 5년 동안 균등 분할해가지고 송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5년간 균등 분할해가지고 송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200원만큼은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야.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금액인 200원이 있다면 총 500원을 더 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중에 300원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고 200원은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그냥 준 거예요. 걔네들은 순자산 감소가 됐지만 정상적으로 더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굳이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자산이 감소됐으나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일단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뭐 위주로 얘기할 거냐면 합병법인하고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거 위주로 좀 먼저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부터 먼저 가고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거. 자, 피합병법인은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요? 피합병법인은 내가 받은 순자산 양도가액에서 없어진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만큼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걔를 뭐라고 한다? 순자산 양도차, 청산수익이라고 하지 않는다. 얘를 순자산 양도차 손익이라고 해서 이걸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사함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에 마지막 사함도 각사함수 금액에 얘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플러스라면 더하고 마이너스라면 빼서 마지막 사함도의 각사함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그 다음에 합병법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에서 자기가 지급한 순자산의 양도가격을 뺀 금액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플러스가 되면 합병배수차 이익이라고 해서 그만큼 순자산이 더 증가한 거니까 입금이 돼야 되는데 바로 입금으로 하지 않고요. 회계학과 다르게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입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합병배수 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순자산이 더 감소를 더한 거잖아요. 송금이 돼야 되는 건데 둘로 나눠서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냐 없어서 더 준 거냐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라면 정상적인 거니까 송금이 돼야 되는데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송금이 되고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 풀면서 사업상 가치가 없는데 더 준 금액은 정상적으로 더 순자산이 감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은 사회 유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 지금 이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더 준 거 빼고요. 이거 이제 비정상적으로 더 준 거니까 이게 아니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하고 얘한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되죠. 그죠? 얘하고 얘한테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요산식과 저산식을 더하게 되면 순자산 양도가액을 쳐버리면 뭐에서 뭐 뺀 금액이 돼버리는 거죠.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되는 거죠. 요산식하고 요산식을 더하면 빼기 더하기 쳐버리면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즉 다시 말하면 합병을 안 했다면 얼마짜리인데요. 지금 순자산이 5,000원짜리였잖아요. 계속 장부가액 합병 안 했으면 계속 5,000원 갈 거야. 근데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뭘로 승계가 된다고요? 시가. 그러니까 지금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5,000원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0원짜리가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 아무튼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순자산이 증가된 금액은 여기에선 1,000원이에요. 1,000원. 즉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 뺀 금액 1,000원. 그 1,000원인데 얘가 얘한테 얼마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1,000원에 과세되는 금액이 얘하고 얘한테 나눠지는 거예요. 얘가 5,700원을 주게 되면 그러면 얘는 5,000원이 없었는데 5,700원 받은 거니까 7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얘는 6,000원 됐는데 5,700원 준 거니까 3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얘가 5,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6,000원짜리가 됐는데 얘한테 5,000원만 준 거야. 그럼 얘는 손익이 없는 거고요. 1,000원만큼의 이익은 다 누가 얻는 겁니까? 얘가 혼자 다 얻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5,000원짜리인데 와서 6,000원짜리가 됐는데 얘가 6,500원 준 거야. 그 위쪽에서는 얼마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5,000원인데 6,500원 받았으니까 1,500원이 과세되는 거고 이 500원 다 정상적으로 지급한 거라면 500원을 더 준 거라면 얘는 6,000원이 왔는데 6,500원 준 거니까 500원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송금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송금이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그죠? 그럼 아무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금액은 뭐에서 뭐 뺀 금액이에요?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합병 전에 순자산 장부가액이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순자산 시가가 된 거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 순자산 증가된 부분을 얘하고 얘한테 과세를 하는 겁니다. 얼마를 줬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거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사회출돼가지고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건 좀 특이한 경우고요.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금액은 일정하다. 합계금액은 일정하다. 여기서는 얼마로? 1,000원으로 일정하다. 결과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금액은 1,000원이다. 둘한테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금액은 뭐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적격 합병이라는 거예요. 비적격 합병이라는 거고요. 그럼 또 내용 연결해가지고 그럼 이게 비적격 합병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합병을 또 권장을 해야 되는 건데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합병을 하는 걸 권장해야 됩니다. 겹치는 부분들 없애고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더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 얘도 세금 내야 되죠. 얘도 세금 내야 되죠. 또 얘도 세금 내야 되죠. 의제배당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뭐 6,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6,000억, 5,000억 이래 기업이니까 그 정도 가치가 평가가 되다 보니까 얘하고 얘한테 과세는 금액 합계금액이 1,000억.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1,0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율을 20%라고 한다면 200억을 나눠내야 되는 거잖아.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세부담이 상당해요. 세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합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합병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걸 합병을 하게 되면 부담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적격 합병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네가 합병을 한다면 요건을 다 충족해서 합병을 하면 그럼 지금 당장 과세 안 할게.
나중에 조금씩 나눠가지고 세금 거둘게. 지금 당장 세금 안 거둘게. 안 걷고 영원히 안 걷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씩 과세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과세 이연. 지금 당장 과세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중에 조금씩 과세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이연. 근데 나중에 진짜 조금씩 과세해. 그러니까 세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을 만들었는데 그 합병을 우리가 적격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합병을 우리가 일반적인 합병을 뭐라고 하고요? 비적격 합병. 비적격 합병일 때 피합병 법인에게 어떻게 과세가 되고 합병 법인에게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합병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합병을 잘 못하게 되더라. 좋아, 그러면 내가 너네 구조조정을 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그래서 적격 합병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요건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지금 기본적인 이제 틀을 잡으려고 좀 하는 거니까 좀 이따 세부적인 거 볼 거고요. 그런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합병하는 걸 우리가 무슨 합병이라고 한다고요? 적격 합병이라고 하고요. 적격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과세가 안 되고 나중에 조금씩 과세가 돼요. 과세 뭐가 되는데 과세 이연이 돼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런 합병을 뭐라고 한다? 적격 합병이라고 한다. 그럼 적격 합병도 일단 요건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적격 합병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과세를 이연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일단 이쪽이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이쪽이 이제 피합병 법인 있고 이쪽에 합병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피합병 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를 합병 법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산 부채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얘가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순자산에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순자산의 양도가액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피합병 법인은 순자산의 양도가액 받은 거에서 뭘 빼요?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의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 이것만큼을 순자산 양도차 손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싸움도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금 당장 과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얘한테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 준 금액이 순자산 양도가액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얘가 받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순자산 양도가액을 얼마를 얘가 얘한테 줬든지 간에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해요. 그래 가정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요 금액으로 가정해요. 실제로는 그 금액 준 게 아니라 더 줬죠. 아니 얼마를 줬든지 간에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뭘로 가정해버려요?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가정해버려요. 그럼 순자산의 양도차손익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빵. 그럼 얘가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이쪽은 과세되는 금액이 없어요. 과세되는 금액이 이쪽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서 얼마를 주든 과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합병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아무튼 얘하고 얘한테 과세되는 금액은 얘가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였었는데요? 5천. 이쪽으로 왔을 때 순자산은 뭘로 승계한다고요? 시가로 6천. 그러면 합병을 해가지고 순자산 증가된 금액이 얼마? 1,000. 그 1,000원의 그 금액을 이쪽에서는 무조건 빵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가정해버려가지고. 얼마를 줬더니 간에 빵이 돼버리는 거니까 1,000원은 전부 다 어디에 몰리겠어요? 아무튼 얘하고 얘한테 과세가 되는 금액이 합계 금액은 얼마여야 되는 건데? 1,000원. 그럼 순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 뺀 금액만큼의 그 1,000원을 다 이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는지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회계치료 보여드릴 거고요. 1,000원만큼 이쪽에 다 몰아버려요. 다 모는데 뭘로 모을 거냐? 이쪽에 그만큼 그러면 순자산이 5,000원인데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1,000원, 6,000원 된 거니까 1,000원만큼 더 커진 금액을 다 이쪽으로 몰아버리면 순자산이 더 커졌죠? 그걸 다 이쪽으로 갖고 오면 그만큼 순자산 커진 거니까 그게 대변에 자 순자산 커진 것만큼 이쪽에 다 가져오면 차변에 그럼 대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는데 순자산이 커졌잖아. 순자산 커지면 세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금. 그리고 그 입금이 돼야 되는 금액 얼마? 총 1,000원을 다 누구한테 몰아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몰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자산 커진 금액을 다 몰아버리면 순자산 커진 것만큼은 그만큼 이쪽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입금이 되니까 입금이 되면 지금 세율 곱하기서 지금 당장 과세가 돼버리면 그러면 과세 이연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과세 이연하려고 지금 이거 만든 건데 그래서 일단 이쪽을 빵으로 만들고 얘하고 얘한테 과세되는 금액을 전부 다 이쪽으로 몰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몰아요. 그러면 순자산 그만큼 커졌어요. 이쪽이 1,000원 다 이쪽이 커져. 근데 그거를 입금으로 안 해요. 입금으로 해버리면 다 뭐가 되니까 지금 당장 과세가 되니까 그거를 순자산 이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커진 금액을 이쪽에서는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대변에
자, 순자산 커진 거 차변에 그건 커졌잖아요. 그거를 대변에 입금이 아니라 뭘로 잡냐면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잡아요. 일단 이걸로 잡아. 이걸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이쪽에 승계한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조금씩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이 자산 조정 계정을 잡았다가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비율만큼 조금씩 추후에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잡았다가 자산이 뭐 하는 비율만큼?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이 자산 조정 계정으로 잡았다가 얘네들을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나중에 조금씩 어떻게 해요? 입금에 산입을 해서 나중에 과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죠. 뭘로 몰아버려요? 어떤 계정이라는 걸로 몰아버려요? 입금이 아니라 그만큼 순자산처럼 커진 금액을 다 이쪽으로 몰아요. 이쪽을 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인위적으로 빵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얘하고 얘한테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다 어디로 몰리냐면 이쪽으로 몰리는데 이쪽에 1,000원만큼 늘어난 금액을 입금으로 하지 않고 뭘로 잡는다고요? 대변에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잡아놨다가 승계한 그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비율만큼 이 자산 조정 계정을 분계를 생각해 보세요. 대변에 있는 걸 없애면서 조금씩 뭘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입금으로. 그렇죠. 대변에 있는 자산 조정 계정 없애면서 대변에 입금, 차변에 없애면서 입금 이렇게 입금으로 조금씩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뭐 되는 거죠? 과세가 이연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합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적격 합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격 합병 시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때 받은 대가는 당연히 누구한테 주는 거죠?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주고 그 해당되는 주식을 소멸시키면서 회사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주주는 무조건 무슨 배당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무조건 두 번째 용의 의제 배당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 주주 쪽은 어떻게 과세할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 이해되세요? 비적격 합병이 일반적인 합병이고요. 적격 합병이 특이한 거야.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이렇게 특이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해버리죠. 특이하죠? 얼마를 줬는데도 무조건 뭘로 봐버려요? 얘랑 똑같은 금액으로 봐버려서 순자산의 양도차순을 빵으로 가정해버려. 그럼 얘하고 얘한테 과세된 금액이 합계 금액이 무조건 1,000원으로 고정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이쪽으로 몰아버린단 말이죠. 몰 때 어떻게 모냐? 그만큼 이쪽에서 순자산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금액만큼을 뭘로 잡아요? 이쪽에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몰아버려요. 그래서 그 해당된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조정 계정을 조금씩 입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큰 틀만 가지고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만 가지고 이렇게 사례 1번, 사례 2번, 사례 3번까지 사례 1, 2, 3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346페이지 사례 1번 나오죠? 합병의 과세책의 기본 케이스. A회사는 B회사를 제19기사 합년도 1월 1일 날 흡수합병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B회사의 자료. B회사가 지금 피합병법인이죠? 합병 직전에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가 보니까 자산 10,000원, 부채 5,000원, 자본금 2,500원, 자본잉여금 1,500원, 이익잉여금 1,000원. 그리고 합병 직전에 B회사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유보나 마이너스부의 세무정상은 없으며 B회사의 순자산의 시가는 6,000원이었대요. 아까 얘기한 사례죠. 지금 자산은 얼마였고요? 시가가 11,000원, 부채는 장부가액과 똑같은 시가가 얼마? 5,000원. 그래서 순자산의 시가가 얼마? 순액으로 6,000원. 장부가액은 순액으로 순자산 장부가액은 얼마? 5,000원. 순자산의 시가는 순액으로 얼마? 6,000원. 이번에 A회사는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B회사의 주주들에게 시가 얼마에 5,300원, 액면가액 2,000원, 시가 5,300원짜리에 A회사 신주를 교부했으며 합병 교부금의 지급은 없었대요. 돈 안 주고 주식으로만 줬다는 거죠. 그때 A회사의 합병 시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합병 전에 B회사의 단독 주주인 갑법인은 B회사 주식 모두를 사촌내 주식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자, 요구사항을 보니까 요구사항은 세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뭐는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피합병법인 주주. 누굽니까? 지금 피합병법인 주주가? 거기서 갑법인이 피합병 피해사의 주주잖아요. 갑법인의 의제 배당액은 요구사항 3번인데 걔는 지금 안 볼 거예요. 걔는 나중에 한꺼번에 볼 거니까 걔는 일단 넘어가시고 요구사항 1번과 2번. 여기서 1번과 2번. 먼저 요구사항 1번 뭐 구하라고요? 사례 1번에 무슨 법인요?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에 B법인이 피합병법인이잖아요. 순자산의 양도 차 손익을 구하시오. 자, 얼마 받았다고요? 아니, 순자산의 양도가에 얼마 줬어요? 아, 주식으로 줬잖아요. 주식으로. 주식 얼마치 줬어요, 지금? 그렇죠. 시가 5,300원짜리. 액면가액은 2,000원인데 시가로 얼마치를 준 거예요? 5,300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안 주고 지금 주식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얼마 주셨어요, 지금? 5,300원. 그러면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지금? 팔고서 받은 금액은 5,300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얼마인데요? 순자산 장부가액은 얼마인데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없으니까 장부상의 금액이 세법상 금액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산 만원, 부채 5,000원. 합계 얼마? 순액으로 5,000원. 그러면 순자산의 양도차손익은 얼마? 300원이 발생한 거죠. 아니, 받은 게 돈이 아니잖아요. 주식이면 주식의 시가를 적으면 그 시가만큼 받은 거니까 5,300원 받고 5,000원이 없어졌으니까 순자산의 양도차손익이 얼마예요? 300원. 되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뭘 하라고요? 요구사항 2번은 A 회사의 합병 매수 차익을 구하고 합병 시에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일단 합병 매수 차익을 계산하라네요. 어렵지 않죠? 합병 매수 차익은 뭐에서 뭐 빼면 돼요? 그렇죠. 합병 매수 차익은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 시가 얼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 줬어요? 5,300원. 합병 매수 차익은 얼마? 700원 구했죠. 그랬을 때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장부상의 붕괴가 지금 거기 나와 있죠. 세법상 어떻게? 세법상 붕괴만 한번 해볼게요. 자, 세무 조정. 자, 장부상 붕괴가 나와 있으니까 세법상의 붕괴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자산 어떻게 할 거냐? 비적격 합병은 일반적인 합병이고요. 일반적인 합병은 회계학과 거의 똑같아요. 회계학에서도 우리 합병했을 때는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 시가로 승계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비적격 합병은 정상적인 합병이기 때문에 시가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자산 시가가 얼마? 11,000원. 부채 시가가 얼마? 5,000원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액면가액 얼마, 시가 얼마짜리? 액면가액 2,000원, 시가 5,3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자본금이 액면가액 얼마? 2,000원, 시가 얼마짜리니까 5,300원짜리면 주발초 얼마? 이렇게 된 거죠. 가져온 거는 11,000원, 5,000원 합계 6,000원인데 준 건 얼마 준 거예요? 지금 5,300원어치를 준 거기 때문에 700원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합병 매수차 이익. 자, 회계학에서는 영가 매수차 이익이 돼가지고 700원만큼이 장부에 뭘로 되어 있는 거죠? 수익. 장부에 지금 수익으로 돼 있잖아. 이게 똑같죠? 공정가액으로 다 지금 11,000원, 5,000원. 내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은 2,000원, 시가는 5,300원이니까 주발차 3,3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700원만큼 이익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회계학에서는 영가 매수차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뭘로 돼 있어요? 다 수익으로 돼 있는데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년간 균등 분할해가지고 입금 월수 고려해서. 그럼 월수를 고려하려면 사람들 종률이 돼봐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입금으로 하지 않고 5년 동안 균등 분할해가지고 입금을 할 거니까 오른쪽에 임시계정으로 잡아요. 임시계정 얼마요? 700원을 오른쪽에 있는 임시계정으로 잡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임시계정이니까 임시부채로 일단 잡아요. 언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합병 언제 했어요 지금? 합병 언제 했어요? 2019년도 1월 1일 날 이렇게 들어가고요. 12월 31일이 되잖아요. 12월 31일이 되면 위에다가 해볼까요? 12월 31일이 되면 장부에는 지금 일단 700원만큼을 다 뭘로 잡았으니까 이미 뭘로 다 잡았어요. 지금 700원을 다. 장부에는 700원을 이걸 다 뭘로 잡았어? 장부에는 다 수익. 지금 영가매수 수익으로 잡았다며. 근데 그걸 세법에서만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입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장부는 이미 수익으로 잡혔으니까 또 잡을 건 없고요. 세법만 임시부채에 5분의 1이니까 얼마? 140원을 없애면서 뭘로 하면 돼요? 입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말마다 이렇게 얼마씩 5분의 1씩을 입금으로 하면 됩니다. 자,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1월 1일 날 세무조정 어떻게 하면 돼요? 장부하고 비교하면 되죠. 장부상 자산 얼마? 11,000원. 세법도 얼마? 11,000원. 부채 5,000원, 5,000원. 자본금 2,000원, 2,000원. 주발초. 자, 얘만 문제네. 장부에는 이걸 전부 다 뭘로 잡았는데요? 다 수익. 세법은 일단 입금이 아니니까 무슨 계정을 잡아요? 얘기하면 임시부채. 그러니까 임시부채의 성격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장부에는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임시부채 잡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그리고 여기다 적을 때는 임시부채로 적는 거 아니에요. 임시부채 성격이라는 거지. 적을 때는 우리 배운 대로 적으시면 되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세법은. 합병매수차 이익. 얼마입니까? 700원. 소득처분은 이제 할 때. 소득처분 할 때는 무슨 성격이었기 때문에 임시부채, 자산부채였다는 거죠. 임시부채니까. 자산부채였는데 입금불산 차감종이니까 마이너스 자산부채니까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입금불산입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면 돼? 12월 31일 날 임시부채가 장부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없애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임시부채가 뭐라고요? 합병매수차 이익. 성격이 임시부채라는 거고요.
얼마입니까? 140원에 유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5년 동안 균등분할 해가지고 입금을 한다고 할 때 세법상에 여기 분계가 임시부채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분계 이해되시는 거 맞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사례 3번으로 가볼게요. 사례 1번이랑 연결해가지고요. 사례 1번은 무슨 합병이에요? 지금 보니까 별도의 지금 말이 없으니까 비적격 합병이, 별도의 말이 없으면 비적격 합병, 일반적인 합병이. 근데 지금 사례 3번은 354페이지에 모든 자료는 사례 1과 동일하고요.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역시 요구사항 3번은 풀지 말고요.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요구사항 1번과 2번을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사례 1번은 무슨 똑같은 자료에서 무슨 합병이었을 때예요? 비적격 합병이었을 때고요. 사례 3번은 똑같은 자료인데 무슨 합병인 거예요? 적격 합병의 요건은 아직 모르겠지만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 겁니다. 사례 3번은 적격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첫 번째, 피합병법인, 비회사에 뭐를 계산하라고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 자, 없어진 거는 5,000원인데 받은 거 5,300원을 받았지만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무조건 뭘로 본다고요? 순자산의 장부가액 같은 금액으로 봐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을 얼마로 가정해 버리는 거예요? 빵으로 가정해 버리는 거야. 빵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합병법인의 뭘 하라고요? 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먼저 첫 번째. 자, 합병시 세무조정을 할 건데, 여기다가 장부상 분계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장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자산을. 시가로 적으니까 순자산 얼마예요? 11,000원. 그 다음에 부채는 5,000원. 그죠? 자본금은 2,000원, 주발초 3,300원, 700원만큼 원가매수 차익이라는 수익. 이렇게 지금 장부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옆에다가 세법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적어 드릴게요. 세법상 분계. 자,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피합병법인 쪽에서 가정해 버렸죠. 피합병법인은 얼마를 줬든지 간에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해버려서 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의 양도차익을 빵원으로 가정했죠. 그러면 합병법인 쪽은 어떻게 가정하는 거냐. 이게 적격 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가지고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을 그대로 간판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바뀌는 거지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산도 그대로, 주주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고용 인원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적격 합병이. 좀 이따 적격 합병 요건을 볼 텐데 거의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간판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거의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원래 기준의 주주도 그대로, 거기 있는 직원들도 그대로, 자산도 거의 그대로. 갖고 있는 자산 거의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무슨 합병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적격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 부채를 파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그 일반적인 합병이 비적격 합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합병인 비적격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순자산을 파는 거야. 파는 개념이야. 파는 개념이고요. 이쪽에 그 합병법인은 그걸 새롭게 취득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할 때는 뭘로 승계하는 거죠? 시가.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얘는 새롭게 취득하는 거고요. 쟤는 나한테 뭐 해버린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적격합병은 파는 게, 만약 여기는 좀 문제를 쉽게 하려고 기본사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 비적격합병일 때는 피합병보는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있어, 지금. 그러면 갖고 있던 모든 자산을 나한테 뭐 하는 거니까? 팔아버리는 개념이니까 가지고 있었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추인. 없어져요, 다. 추인된다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소멸. 없어지는 거고요.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뭘로 시작해서? 시가로. 합병법인은 새롭게 취득하는 거니까 새롭게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가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쪼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뭐만 바꿔서. 간판만 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장부가액 그대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자도 예를 들어 추인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원래 합병법인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계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도 기초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에 포함시켜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도 그대로 승계. 가져와서 새롭게 시가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뭘로 가고 걔네들의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나는 걔네들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법에서 적개합병 요구를 모두 출력하게 되면, 그건 회계학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회계학에서 합병은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시가로 가는 거죠. 새롭게 취득하는 개념이야, 회계학에서는. 근데 세법은 적개합병 요구를 모두 출력하면은 새롭게 취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걔네들 어떻게 그대로 걔네들을 떠오는 개념이에요. 떠오는 개념. 그러면 자산도 일단 뭘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자산을 그대로 갖고 와. 그대로. 얼마로? 10,000원. 장부가액 그대로 갖고 와. 자, 부채 그대로 가져와. 얼마? 5,000원. 근데 내가 주식을 발행해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갖고 오고요. 내가 준 거는 사실이니까 자본금 액면가액 얼마? 2,000원짜리. 주발초 얼마?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적개합병은 그대로 내가 가져오는 거라서 그대로 승계해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대로 가져옴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얼마치를 줬으니까, 시가로 얼마치를 줬죠? 5,300원 줬으니까 사실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3,300원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갖고 온 거는 지금 5,300원인 거고 가져온 거는 순액으로 5,000원인 거니까 300원을 더 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손익이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피합병법인 쪽에서도 가정했잖아요. 합병법인도 어떻게 가정하냐면 그대로 가져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익이 인식되면 안 되는 거라서 여기 주발초가 원래 시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려면 이게 대차가 딱 맞는 금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5,300원이면은 손실이 300원 뜰 거고 이게 뭐 예를 들면 2,500원이면 500원만큼 여기 이익이 뜰 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라서 여기 주발초를 끼워넣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끼워넣기 얼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3,000원 이렇게 딱.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합병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일단.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장부가액으로 일단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손익도 인식하지 않고. 여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끼워넣기 때문에 손익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게 장부가액으로 가져왔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림으로. 합병이 되게 되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 합계 금액은 얼마여야 된다고요? 1,000원. 근데 지금 피합병법인 쪽에서 얼마로 만들었죠? 가정해가지고? 0원. 1,000원이 다 어디로 몰려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모냐? 이런 식으로 모는 거예요. 일단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가져와요. 장부가액으로 가져오고 주식 발행했으니까 액면가액 줬고 주발초를 어떻게 해버려요? 끼워넣기로 다 끼워넣어 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죠? 순액으로 지금? 순자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5,000원. 5,000원 그대로 갖고 와서 끼워넣어가지고 순자산 5,000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가로 증액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증액시키면 돼요? 5,000원짜리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얼마가 된 거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1,000원을 다시 증액시켜요. 그러면 5,000원짜리 갖고 온 다음에 1,000원을 증액시키니까 순자산이 그러면 커졌네? 이걸, 순자산 커졌으니까 이걸 다 이쪽에 뭘로 잡아버리면? 입금으로 잡아버리면 지금 당장 다 과세가 되잖아요. 이걸 뭘로 잡는다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임시 자산 부채 계정인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계정으로, 임시 계정으로 잡아버려요. 입금이 아니라. 얘를 다 입금을 해버리면 지금 당장 과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적개합병은 과세를 이연하려고 지금 만든 거니까 얘를 당장 입금을 하지 않고요. 얘를 자산 조정 계정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세무 조정. 자, 자산은 장부에 얼마? 11,000원. 자, 그리고 세법도 자산은 얼마? 여기 10,000원, 여기 1,000원 했으니까 결국 얼마? 11,000원. 부채 5,000원. 자본금 2,000원. 주발초가 얘는 3,300인데 얘는 끼워넣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3,000원 돼버렸네? 그럼 오른쪽, 세법상 오른쪽이 더 작잖아요. 세법상 오른쪽을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세법상 부채가 더 작은 거니까 세무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금, 산입, 뭐에 대한 차이? 주발초에 대한 차이 얼마? 300원의 소득세는 뭐가 들어가요? 기타. 주발초의 차이니까 기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는 IS 계정이잖아요. 수익. IS 계정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해서 임시 자산부채 계정이에요. BS 계정이에요. 임시 자산부채 계정.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시고? 부채. 라고 생각해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부채가 더 커지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자산, 조정 계정. 얼마? 1,000원. 소득처분은 뭐가 됩니까? 자산조정 계정이 임시 자산부채 계정이니까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1년 지난 다음에 여기 12월 31일 날 이 자산이 예를 들면 토지야. 그러니까 올 말에
처분도 안 했대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 아니고 처분 안 했으니까 자산이 없어지지 않았죠? 언젠가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자산이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경쟁을 없애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금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씩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이 자산이 언젠가는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없어지는 비율만큼 조금씩 뭐가 된다? 자산 종류정이 없어지면서 입금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적격합병일 때 세법상의 분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적격합병일 때 세법상의 분계 지금 이해되세요? 자, 일단은 뭘로 그대로 갖고 온다고요? 장부계약 가져오고 주식 발행한 거 액면가액 적고 나머지 금액을 시가대로 주발초로 적지 마시고, 일단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니까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주발초를 어떻게 해버려요? 끼워넣기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산을 시가로 만들어주면서 그거를 입금을 하지 않고, 장부가에서 시가만큼 증개된 금액이 전부 다 지금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합병법인한테 온 건데 입금이 아니라 일단 이걸 입금을 해버리면 과세 이행이 안 되는 거니까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그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입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합병 당시에 당장에 세무조정하는 거는 자산은 똑같고 부채 똑같고 자본금 똑같고 주발초가 끼워넣기 때문에 달라졌으니까 주발초에 대한 차이 들어가고, 얘는 IS 계정이고 오른쪽에 자산조정 계정이 있으니까 입금불산입 1,000원에 마이너스 유보가 또 뜨는 거죠. 자,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틀 한번 본 겁니다. 사례 2번 한번 잠깐 봐볼까요? 사례 2번은 반대로 합병배수차 손이 발생한 거예요. 사례 2번 347페이지에 사례 1번하고 3번이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체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비적격일 때랑 적격일 때랑 좀 이따 좀 더 복잡해지는 문제를 한번 보긴 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틀을 보는 거예요. 사례 2번, A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했는데 A회사의 자료를 제외한 다른 자료는 사례 1과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A회사 빼고 B회사에 대한 자료는 사례 1과 동일하대요. B회사 합병, 피합병법인 B회사는 합병 직전에 재무상태표 똑같다는 거고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 없었고요. B회사의 순자산의 시가는 자산 11,000원, 부채 5,000원. 순자산 그래서 6,000원이다. 걔는 똑같은 거고, 이제 A회사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는 거죠. A회사는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B회사의 주주들한테 얼마 줬어? 순자산 시가 얼마짜리인데 6,000원짜리인데 돈 얼마 줬죠? 6,200원. 돈을 시가보다도 더 줬네요. 액면가 2,000원인데 시가가 6,200원이었대요. 돈 준 건 없고요. 그때 A회사의 회계 처리가 다음 것 같대요. 자산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죠? 11,000원. 부채는 5,000원 됐는데 자본금은 액면가액이니까 2,000원 들어가고요. 시가가 6,200원이니까 주발초가 4,200원 됐고, 돈 200원 더 준 거니까 차변에 뭐가 뜬 거예요? 영업권 지금 200원 뜬 거예요. 돈 더 줬죠. 그 밑에 또 이런 말 나오죠. 200원 더 준 거는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지금 한 거는 150원. 50원은 사업상 가치가 없는데 더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비적격 합병인데요. 별도의 말이 없는 합병이니까 적격 합병 요건을 추구했다는 말이 없으면 다 일반적인 합병. 무슨 합병? 비적격 합병. 비적격 합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비적격 합병이었을 때 지금 요구사항 볼게요. 피합병변의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은 얼마냐? 지금 얘는 A회사의 것만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 얼마 받았어요? 받은 거 얼마? 6,200원. 없어진 거는 순자산 장부가액은 얼마? 5,000원. 얘는 얼마만큼의 순자산 양도차익이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1,200원의 순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합병법인의 합병매수 차손과 세무조 오늘 해보는 거죠. 자, 합병매수 차손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갖고 온 순자산 시가는 얼마인데요? 6,000원인데 얼마 줬으니까 6,200원을 준 거니까 합병매수 차손은 200원 된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200원. 자, 그랬을 때 세무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장부상 분계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세무종 할 거니까 장부상 분계 그대로 해보죠. 자산이 얼마고요? 11,000원. 자, 부채가 얼마고요? 5,000원. 발행한 주식은 시가가 6,200원인데 액면가액은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자본금 2,000원에 주발초 4,200원 적을 거고요. 그죠? 200원만큼 이쪽에 영업권이 뜬 거죠. 장부에는. 자,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세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적격 합병일 때는 그냥
회계하는 똑같아요. 뭘로 하는 거 승계하는 거예요. 시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시가 부채 얼마? 5,000원. 자, 자본금 얼마? 2,000원. 주발초 얼마? 4,200원. 총 얼마짜리니까 6,200원이니까. 자, 그런데 그걸 회계학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세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얼마 더 준 거야 지금 총? 200원 더 준 건데 사업상 가치가 있어도 더 준 게 얼마? 150원하고 150원은 뭘로 한다고요? 5년 동안 지금 당장 송금이라고요? 5년 동안 균등분할 송금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150원 더 준 거를 여기다 송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죠.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송금을 할 거기 때문에 이 150원은 차변에 임시계정으로 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지. 왼쪽에 있는 임시계정이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임시자산. 그랬다가 이제 임시자산만큼을 매년 5년간 균등분할해서 없애면서 뭘로 하면 되는 거죠? 걔를 송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씩. 그리고 50원 더 준 거는 사업자 가치가 없는데 더 준 거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송금이 될 수 없다면서요.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하고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 해볼게요. 위에다가 해볼게요. 위에다가. 세무조정. 자, 자산 똑같죠? 똑같죠? 부채 똑같죠? 자본금 똑같죠? 주발주 똑같죠? 장부에는 왼쪽에 뭐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영업권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애야죠.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할 때 감가상각 대상자산 공부할 때 거기에 모든 유형자산과 모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데 세법에서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영업권은 회계학에서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돈 더 주면은 회계학에서는 시가보다 돈 더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 되는 건데 세법에서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지금 교재 갖고 왔으니까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런 말이 나와요. 6장에 168페이지 보시면 6-168페이지에 감가상각 대상 제외자산 등 주의사항 해가지고 두 번째 영업권 나오죠. 이걸 보면 사업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신용 명성 등의 영업상의 이점을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유상 지급한 것과 건물 임차 시에 지급한 권리금 및 도메인 취득 비용 등은 영업권이라는 거죠. 걔네들은 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데 단 합병 분할 시 폐합방 법인 등의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 그게 지금 여기서 회계학에서는 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업권으로 되어 있지만 세법은 그게 5년 동안 균등분할 송금이 되든지 사회유출이 되는 거예요. 세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법은 뭐가 아닌 거죠? 영업권이 아닌 거예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더 준 거는 회계학에서는 영업권이지만 세법은 아까 그게 뭐가 돼? 합병매수차? 손이 돼 가지고 사업상 가치가 없는데 더 준 거라면 사회 유출, 있는데 더 준 거라면 5년 동안 균등분할 송금으로 그냥 하는 거지 영업권이 아니다. 아예 영업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보다 더 준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거예요. 세법은. 회계학에서만 영업권이 세법은 지금 요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합병매수차 손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합병매수차 손이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뭐가 아니에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영업권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영업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 영업권은 존재하지만 합병 분할로 인한 영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바로 그러니까 영업권을 바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송금, 산입. 세법상 영업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업권 200원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유보하시고 왼쪽에 두 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 임시자산 만들어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만들어주는 거는 송금, 불산입, 합병매수차, 합병매수차손 중에서 뭘로 인정이 되는? 이렇게 할까요? 합병매수차손 중에서 추송금으로 되는 금액 얼마입니까? 150원. 성격은 무슨 성격이에요? 임시? 자산 성격이니까 소득처분은 유보. 그죠? 그 다음에 또 송금, 불산이 합병매수차손 뭐에 해당하는 거? 사회 유출에 해당하는 거죠.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니까. 그게 얼마 있어요 지금? 50원은 말 그대로 사회 유출 중에 하나. 누구한테 준 거니까? 상대방 피합병 법인한테 준 거니까 소득처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타 사회 유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다가 이거는 1월 1일 날 이렇게 되는 거고요. 12월 31일 날 어떻게 되겠어요? 장부에는 아니죠. 장부에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죠. 장부에는 지금 뭘로 잡아놨으니까 영업권. 그러면 영업권과 관련해 가지고 장부의 기말에 언제나 뭐를 검토하죠? 손상을 검토하죠. 손상을 검토해 봤더니 영업권이 지금 저때
분명히 1월 1일 날 200원이었는데 기말에 영어권에 대한 평가를 해왔더니 영어권이 뭐 예를 들면은 뭐 140원이다. 그러면 영어권에 대해서 60원만큼 감액 처리하면서 손상 차손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손상을 검토했더니 여전히 얼마라면 여전히 200원이라면 회계처리가 없을 것이고 아무튼 손상을 검토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졌다면 떨어진 것만큼 손상 차손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감액하면서. 아무튼 그런 회계처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뭔가 말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어떤 회계처리라고요? 영어권에 대한 손상 검토로 인한 회계처리가 뜰 수가 있겠죠. 회계학에서는. 자,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법은 그런 거 안 따지죠. 세법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 얼마? 150원에 대해서 1년 지났잖아. 5년 동안 균등 분할해가지고 송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임시 자산을 없애면서 얼마 없애는 거죠? 150원에 5분의 1에 30원 없애면서 걔를 뭘로 하면 돼요? 송금으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2월 31일 날에는 송금 산입. 합병보수 차, 손 얼마? 30원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년 동안 균등 분할해서 송금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사례 1, 2, 3번 대충 개념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합병했을 때에 비적격 합병과 적격 합병. 자, 비적격 합병하고 적격 합병 중에서 뭐가 일반적인 합병이라고요? 비적격 합병이 일반적인 합병이에요. 적격 합병이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특이하게도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갖고 오고 유보 마이너스 유보도 그대로 갖고 오고.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갖고 와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주발초를 끼워놓기로 집어넣어요. 주발초를. 그럼 손익을 인식하지 않죠. 그대로 갖고 온 상태에서 걔를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가로 증액시키면서 그 상대 계정을 입금이 아니라 증액됐지만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잡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임시 계정 잡았다가 그 해당되는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조정 계정을 조금씩 입금해 산입한다는 거죠. 그런 합병을 우리가 무슨 합병이라고 한다? 적격 합병이라고 한다. 지금 비적격 합병과 적격 합병 시에 기본적인 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어떠한 과세문이 생기는지 법인 간에 문제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제 조금 세부적인 얘기들을 들어가서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합병이나 분할의 기타 문제. 분할도 또 볼 건데, 분할은 뭐 합병을 제대로 공부하면 분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분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에 대한 기타 문제 정리하고 분할 관련해가지고 주의할 거 몇 가지만 찝으면 되는데 시간 안에 끝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기본 틀은 얘기했으니까 좀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좀 볼 것들을 보겠습니다.